안녕하십니까, 영어 강사 윤재나입니다. 오늘 딱 한 페이지 영어 원서에서는요, 야 정말 강렬한 표지네요. 조지 오웰, 애니멀 팜. 조지 오웰이라는 작가의 동물 농장이라는 소설의 한 페이지, 한 대목 함께 읽어볼 예정입니다. 제가 유튜브 영상을 올린 지 한 3개월 됐는데요. 매 영상 하나하나가 어려웠어요. 쉬웠던 적은 없는데 이번 영상은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몇 번이나 지금 NG를 냈는지 모릅니다. 시작을. 제발 이번 영상만큼은 NG가 안 나기를. 제가 왜 이렇게 심적 부담을 느끼는 걸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이유는 제가 감히 얘기하건대 조지 오웰 빠예요. 빠. 조지 오웰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뭐 조지 오웰 좋아하시는 분들 되게 많겠지만 왠지 모르게 이런 거 있어요. 조금 묘하게 되게 양가적인 건데 너보다 내가 더 좋아해. 이런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분들이 좋아하니까. 내가 더 사랑해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는 약간 이런 것도 있는 거죠. 조지 오웰이 많이 널리 사람들에게 널리 읽혔으면 좋겠다. 이분의 어떤 생각이나 뜻이 많은 분들에 의해서 공유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도 있지만 아니야, 너희들 좀 잘못 이해하고 있어. 약간 이런 것도 약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거꾸로 얘기해 보자면 제가 이런 자리를 빌어서 이제 얘기를 남한테 할 거 아닙니까? 내가 잘 못하면 어떡하지? 저의 이제 미천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사실 뭐 대단한 어떤 이해를 갖고 있는 사람도 아니면서 그리고 또 이제 조지 오웰에 대해서 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뭐 아니면은 뭐 원서까지 아직 건드리지 못하신 분도 되게 많을 텐데 지금 이렇게 원서까지 한번 도전해 봐라라고 하는 시간인데 자칫 제가 이 조지 오웰의 어떤 명성이나 어떤 그 매력을 반감시키는 그런 역할을 맡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는 거죠. 걱정하지 말라고요? 제가 어떻게 얘기하든지 간에 다 알고 있다고요? 이분이 훌륭한 분이고 아주 좋은 작품이라는 거 다 알고 계시다고요? 뭐 그러면 상관없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이 조지 오웰이란 작가는 정치랑 떨어질래 떨어질 수 없는 그런 얘기를 하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정치 얘기하는 게 되게 싫거든요. 제가 강사 초창기만 하더라도 그냥 막 얘기했어요. 미숙했던 거죠. 나의 생각 들어라. 나랑 달라? 그래도 한번 들어봐라. 막 이런 거였는데 점점 저도 이제 강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게 제가 이제 강의는 마이크를 내가 쥐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소통 형식의 어떤 강의 자리가 아니라고 한다면 나에게 어떤 마이크가 쥐어진 상황에서 도대체 무슨 권리로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정치적인 어떤 관점을 얘기할 것이냐. 물론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그건 조금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거꾸로 내가 다른 사람의 강의를 듣게 될 때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아무리 나와 똑같은 정치적 관점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좀 싫더라고요. 특히 이제 요즘 또 어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다들 뭐 어린 친구들만 보는 건 아니겠지만 더욱더 자기 정치적인 거에 대해서 되게 좀 민감한 게 좀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것들은 나중에 각자의 몫으로 돌리고 최대한 정치적인 얘기는 수업이나 강의 때는 얘기를 안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하필이면 요 조지 오웰 동물농장 같은 경우는 정치 얘기를 조금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작품이라서 조금 걱정이 됩니다. 힘듭니다.
예전에 뭐 그런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야, 지금 어학 분야 학원에서 뭐 1등이지 않을까요? 제가 이제 누군가의 소개로 면접을 보러 간 적이 있습니다. 토익 강의였나? 공무원 강의였나?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아무튼 그 어학원의 회장님하고 이제 최종 면접 자리였어요. 근데 이제 그분께서 데리고 있던 워낙 그 많은 강사들 가운데에서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어떤 그런 강의를 하는 학원이었기 때문에 강사들이 이렇게 수업 시간에 정치 얘기 같은 걸 하면은 학생들 막 불만도 있고, 더군다나 이제 이쪽 그 제가 가만히 눈치를 보니까 이 회장님이 굉장히 약간 좀 보수 쪽, 우파 쪽에 가까운 분이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나름 똑똑하다는 인간들이 와가지고 좌파 쪽 얘기를 좀 많이 했나 보지, 정치적으로. 그걸 되게 싫어해가지고 저한테 이제 단도리를 한답시고 수업 시간 때 정치 얘기 할 거냐 안 할 거냐 저한테 막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배경 같은 걸 좀 고려를 해가지고 아우, 이 큰 학원에 내가 일할 수 있는 기회인데 정치 얘기라뇨. 만부당 천부당 만무당입니다. 저 정치 얘기 그런데 전혀 관심 없고요. 저 우파입니다. 아니, 우파까지는 얘기도 안 하고 저 강의만 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똘박 이 원칙주의자 윤재나 이 바보 멍청이가 곰곰이 그 질문을 듣고는 정치라는 게 우리 인간의 삶과 아주 뗄래야 뗄 수 없는 건데, 그 다음에 영어 지문에서도 정치와 관련된 지문이 있을 수도 있는데 아주 아예 못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냥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이 바보 멍청이가. 그때 그 회장의 그 안색이 싹 바뀌는 거를 아, 이거 표현을 어떻게 할 수가 없네. 정말 그 자리가 막 얼어붙는 그 관계자분들, 그죠? 그리고 완전히 그 면접 자리가 분위기가 되게 서먹해졌던 그 기억이 납니다. 제가 면접을 망쳤던 숱한 그 사례들 중에 하나였던 거죠. 아, 자, 지금 내가 무슨 얘기 하려는 거야. 여러분, 그냥 한 페이지 읽읍시다. 한 페이지 읽을 거고요. 다 읽고 나서 조지 오웰 그리고 이 작품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성격, 그리고 이 작품을 지금 읽고 있는 저에 대해 저의 생각,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 영상의 맨 뒷부분을 미루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한번 이 작품을 한번 읽어볼 생각이에요. 자, 근데 이 표지가 너무 마음에 드네. 혹시 그 조지 오웰의 애니멀 팜이라고요? 구글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표지 보는 재미도 아주 재밌습니다. 표지 읽는 재미도 아주 솔찬합니다. 한번 읽어보시 바라겠고, 자, 저는 이제 조지 오웰의 애니멀 팜을 한 페이지 딱 읽을 수 있게끔 공부할 수 있는 이제 준비를 다 만들어 놓은 어떤 교재 하나가 있어요. 아, 훌륭한 교재입니다. 모비딕 영어연구소라는 출판사에서 만든 고급 영어 백서 베이직의 그 한 유닛 가지고서 요 조지 오웰의 애니멀 팜을 한번 읽어볼 텐데,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러분? 어떻게 준비가 됐는지 한번 볼게요. 너는 이쪽으로 좀 가시고, 이 책이에요, 이 책 너는 사라져 주시고, 그 다음에 너도 잠깐만 자리를 비켜주세요. 자, 그리고 고백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읽어볼 페이지의 그 단어들 한번 잠깐만 볼게요. 뭐 deadly란 단어도 있고요. huddle together, 마치란 단어 아시죠? 그 다음에 as if, as though란 접속사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마치 뭐뭐처럼, 주로 이제 가정법을 많이 이끈다 라고 들어보셨죠? 턴이라는 동사가 주로 타동사, 목적어를 많이 취한 동사인데 목적어가 없어요. 그러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아, 자동사로 쓰였나 보다. 무언가를 턴하다가 아니라 주어가 턴하는 거예요. 주어가 도는 거예요. 근데 뒤에 upside down이라는 부사가 왔어요. 뒤집어지는 거겠죠. wear라는 동사는 우리가 입다라는 뜻으로 많이 알고 있지만 옷을 계속 입다 보면 마찰이 돼서 달아지겠죠. 거기에 off라는 부사가 붙어서 뜻이 더 강해지네요. 그죠? wear off. 달아서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사라져 버리는 거죠. 여러분 혹시 공포정치 이런 말 들어봤나요? 테러. 혁명기의 공포정치 들어봤을 거예요. No matter what. no matter 의문사. 무엇이든지 간에. 그 다음에 utter. 이 utter라는 동사가 이제 소리를 막 입 바깥으로 딱 내뱉는 겁니다. protest 하면은 항의. signal. burst out. tremendous. 그 다음 이 by the time이라는 접속사 알아두세요. 지금 제가 뭐라고 그랬죠? 접속사라고 얘기했습니다. 시간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뭐뭐 할 때 즈음에는. 그 다음 우리 quiet이라는 단어는 우리 뭘로 많이 알고 있나요? 형용사로 조용한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원서를 많이 읽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좀 영어 문장이든지 단어에 대해서 약간 유연해질 수 있어요. 융통성을 발휘하게끔 만드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quiet이 동사로 쓰였어. 그러면은 뒤에 목적어가 있으면 누군가를 조용하게 만드는 거겠죠. 만약에 목적어가 없어? 뭔가 주어가 조용해지는 거겠지. quiet down, calm down. dim이라는 단어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두운, 흐릿한, 침침한. 그 다음에 gaze at, 무언가를 응시하다. once가 한 번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죠. 그러니까 for once, 이번 한 번만은. 그 다음에 consent, 명사형, 동사형 동일합니다. consent의 반대말은 dissent라는 단어가 있어요. D-I-S-S-E-N-T. 동의어, 반의어 항상 궁금해 하셔야 돼요. 늘 궁금해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전치사 except. except의 파생어 공부도 해주셔야 돼요. exception 이런 것들. 자, 그 다음 우리가 읽어볼 페이지에서 나오는 굉장히 유명한 그 문장 구조들이 있는데 이것도 함께 공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동사 may의 과거형 might. 약한 추측이죠. 근데 거기 다음에 동사 원형이 오는 게 아니라 have pp가 오면은 과거에 매우 약한 추측이에요. 지금 뭐라고 그랬었죠? 과거에 약한 추측. 매우 약한 추측. 그 다음 도라는 접속사는 비록 뭐뭐일지라도 라는 뜻인데 뒤에 주어 동사 안 나오고 아이고야 이렇게 형용사 같은 게 나올 때가 있어요. 당황해하지 마세요. 주어랑 비동사는 생략돼 버린 겁니다. 도영 비록 어렸지만 비록 젊었지만 이런 거 독해하다 보면 심심치 않게 나와요. 그러니까 문법 구문 시간에 배웠던 것들을 확인하고 싶으면은 글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전치사 플러스 동명사. without은 대표적으로 동명사랑 되게 친한 전치사거든요. without ing. 뭐뭐하지 않고서. 그 다음 it 형식적인 주어입니다. appears 동사예요. 그 다음에 대절. 저 대절은 진짜 주어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뭐 이게 가주어고 이게 진주어다 이런 걸 중요한 게 아니라 it appears 대절. 대절인 것 같다. 대절 같이 보인다. 굉장히 유명한 문장 패턴이니까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런 어떤 무기를 장착했으니 과감하게 들어가 볼까요? 아, 선생님, 저는 맥락을 하나도 잘 모르겠는데 일단 한번 한 페이지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맥락에 대한 얘기는 제가 더 붙여드릴게요. 굉장히 쉬울 겁니다. 자신감 가지시고요. 떨지 마시고요. 들어갑니다. 자, 이제 본문 한번 바로 들어가 볼게요.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이 대략적인 사건만 얘기를 드리면 인간의 압제를 받았었던 동물들이 혁명을 일으키는 거죠.
인간에 대한 반역, 인간을 내쫓아버리고 자신들만의 공동체를 만듭니다. 근데 대부분의 혁명이 그러하듯이 주동자가 있고, 그죠? 그걸 따라서 같이 함께 혁명을 일으켰던 그 군중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게 있겠죠. 그러니까 주동자들만 갖고도 혁명은 성공하기 어렵고, 군중들의 자발적인 의식만 갖고도 어렵겠죠. 그 두 개가 잘 적절하게 조화가 됐을 때 혁명이 그래도 성공할까 말까인데, 그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 이제 새롭게 권력을 쟁취한 사람들이 자신의 권력을 내려놓고 모두가 다 평등한 그런 사회를 건설하면 좋을 텐데, 항상 보면 변질이 되죠. 변절이 아니라 변질. 권력의 단맛에 취해서, 그죠? 주로 혁명을 일으켰었던 그 주동자들이 새로운 권력자로 다시 그냥 올라서는 그런 일이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그런 지금 상황이에요. 동물혁명을 일으켰었던 주동 세력이 누구죠? 돼지들이었잖아요. 이 책에서는 스노볼하고 나폴레옹이라는 이름의 돼지가 그 역할인데, 현실적인 좀 비유를 들자면 러시아 혁명을 일으켰었던 막스와 레닌의 후계자들 누구죠? 바로 스탈린 그리고 트로츠키. 근데 그 스탈린과 트로츠키 중에서 트로츠키가 쫓겨나죠. 그리고 스탈린이 자신의 어떤 왕국, 독재 정권을 강철 그 아주 공고한 독재 정권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면서 안으로는 공포 정치를 막 행한단 말이야. 그것과 굉장히 유사한 상황이 이 대목이에요. 지금 이 대목. 자기는 권력의 단맛을 다 누리면서, 그죠? 동물들을 압제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There was a deadly silence. 어떤 상황이었길래 갑자기 이렇게 치명적인 죽음과도 같은 그런 침묵이 있었을까요? 너무나 당황스러운 거야. 입을 꽉 다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Amazed, 놀랬어요. Terrified, 질렸어요. 당연히 huddling together, 함께 모였어요. 그 동물들은 바라보았다, 지켜보았다. 그 긴 행렬, 돼지들의 행렬을 지켜봤는데 얘네들이 행진을 하는 거예요. 천천히 그 뜰 전체를 돌면서. 근데 얘네들이 인간화되어 있는 거예요. 네 발로 행진하는 게 아니라 두 발로 걷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네 발 달린 짐승들이 두 발 달린 그 짐승이었던 인간을 내쫓았는데, 두 발은 악이었는데, 두 발은 내쫓아야만 했었던 거였는데, 이 네 발 달린 짐승들 중에 돼지들이 두 발로 걷고 있더라는 거야. 이건 마치 아까 에즈도어란 접속사 얘기했습니다. 세상이 뒤집힌 거와 유사했다. 경천 동지할 어떤 그런 광경이었다는 얘기죠. 자, 그때였다. 순간이 왔다는 거예요. 어떤 순간이 왔다? 시간 명사니까 관계부사 웬 이하가 꾸며줍니다. 처음엔 굉장히 충격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 충격이 사라지고 이어서 모든 거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거에 해당하는 게 지금 뒤에 나옵니다. In spite of their terror of the dogs. 미안합니다. 돼지들이 그냥 편안히 돌았겠어요? 돼지들을 보호해주는 어떤 군인에 해당하는, 그죠? 게슈타포 이런 것에 해당하는, 그죠? 개들을 앞에 딱 이렇게 장막을 치고서 탱크하고 무기를 갖다가 이렇게 앞에 배치하고서 지네가 놀았겠지. 개들에 대한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인스파이트 이 오브에 더 헤빗이 계속 걸리는 거예요. 이게 정말 재미난 표현이죠. 저는 이 대목이 너무 와닿더라고요. 습관, 매너리즘. 오랜 시간에 걸쳐 디벨롭된 그 습관. 근데 어떤 습관이에요? 이 오브는 이 더 헤빗에 걸리는 겁니다. 결코 불평하지 않는, 결코 비판하지 않는, no matter what happen, 어떤 일이 있어도 돼지들에게 불평하지 않는 거예요. 비판하지 않는 거예요. 왜? 이 돼지들이 앞서서 나서줬기 때문에 혁명이 성공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관행이 있어 왔다는 거죠. 에이, 좀 참자 우리가. 에이, 돼지들이 좀 피곤하니까 침대에서도 잠을 자나 보다. 그죠? 이런 것들이 관행화되어 있었어요. 이런 거에도 불구하고, 자, 이제 불구하고입니다, 여러분. In spite of everything에 이 모든 것들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이건 좀 아닌데 라는 어떤 동물들의 어떤 소리가 있었을 거 아니야. 이 동물들은 might have uttered, 말로 내뱉었을지 모릅니다. 어떤 항의의 말을. 야, 좀 심하다. 쟤네 돼지. 아, 우리는 맨날 이렇게 꿀꿀이 먹고 있는데 쟤네는 인간이 먹던 밥 먹고 인간이 자던 집에서 침대에서 자고. 아, 쟤네는 무슨 권력자야? 우리가 이러려고 혁명했던 거야? 누군가가 볼멘 소리를 내뱉었겠죠. 그랬더니 여기 기가 막혀요. Just at that moment, 바로 그 순간. 또 에즈도어랑 접속사네요. 근데 바로 뒤에 뭐 나왔어요? 주어랑 비동사 안 나오고 at a signal이 바로 나오는 거예요. 마치 어떤 신호가 떨어지기라도 한 것처럼 모든 양들이 쏟아내더라는 거예요. 엄청난 블리트를. 네 다리는 좋고 두 다리는 나쁘다. 원래는 여기 bad였거든요. 근데 구호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양들은요, 일종의 우리나라로 치면은 언론이 되겠죠. 어용. 비판적 언론이 아니라 어용 언론. 권력자들의 입맛에 맞는 뉴스만 쏟아내는. 네 다리는 좋고 두 다리는 나쁘다가 아니라 더 좋다. 네 다리는 훌륭한데 두 다리는 더 좋다. 그러니까 이 돼지들이 두 다리로 걷는 것이다. 재밌지 않나요? It went on 5 minutes without stopping. 이런 양들의 음매 소리가 얼마 동안 지속이 되었다? 쉬지 않고 5분 동안 지속이 되었대요. 그리고 by the time the sheep had quiet down, 그 양들이 이제 소리를 다 이제 잠잠해질 무렵이 되었을 때 the chance to utter any protest, 어떤 항의를 갖다가 내뱉을 수 있는 기회 역시도 사라져 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항의 좀 하려고 하더라도 양들의 소리에 묻혀버리는 거예요. 왜? 그 순간 돼지들은 이제 없어진 거야. 항의도 소용이 없어. 왜냐하면 돼지들은 이미 농장 속으로 다시 행진에 들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아, 이걸 지켜보고 있던, 그냥 막연하게 이제 돼지와 돼지 이외의 동물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소설에는 다양한 어떤 그 캐릭터가 등장을 합니다. 제가 제일 인상 깊게 봤던 동물 중에 하나가 벤자민이라고 있어요. 얘는 애초에 당나귀거든요. 당나귀. 되게 방관자 같은 녀석이에요. 혁명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지도 않았어요. 혁명에 가장 힘을 많이 쏟았던 게 말 중에 복서라고 있거든요. 복서. 나중에
돼지한테 이용만 다 당하고요. 결국에 팔려나가거든요. 시체가 고기로 팔려나가겠지. 그때 가장 다른 동물들보다 현실 사태 파악이 가장 빨라가지고 소리 지르면서 쫓아갔던 친구가 이 당나귀 벤자민이에요. 현실 사태 파악, 이 사태 전환에 냉철하게 가장 예의주시하고 있던 친구기도 하죠. 다른 애들이 다 그냥 허허실실 돼지들 말이 맞을 거야. 그냥 돼지들 뜻대로 하자. 이러고 있는 상황에서. 근데 이 친구의 그 처음에 어떤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혁명에 대해서 굉장히 냉소적이고 혁명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지 않았었다고 했잖아요. 저는 이 벤자민에게 가장 동일시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애초에 혁명을 믿지 않았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혁명에 대해서 반대하지도 않았고 너무 큰 기대를 갖지도 않았고 벤자민은요 느꼈어요. 어떤 코가 자신의 어깨에 너즐 하고 있는 것을 누가 이제 부비부비 하는 거죠. 코끝이 닿은 거예요. 돌아봤어요. 클로버였어요. 클로버는 암말입니다. 암말. 그녀의 늙은 눈이 침침해진 눈이죠. 그 어느 때보다 더 흐릿하게 보였대요. Without saying anything. 어떤 것도 말하지 않고서 이 클로버는 부드럽게 그의 갈기를 붙잡고는 그 당나귀 벤자민의 갈기를 그를 이끌었어요. 어디 쪽으로 쭉 돌아서 큰 헛간의 끝쪽으로. 헛간의 뒤쪽에 뭐가 있냐면 바로 이제 나옵니다. 헛간의 그 뒤쪽에 뭐가 있는지 그쪽으로 이끌었어요. 바로 거기에 장소를 받아주는 관계부서 외웁니다. 기독교에 그 10계명이 있는 것처럼 이 혁명 국가에도 7계명이라는 게 있었어요. 7계명이 쓰여 있었던 장소였거든요. 1, 2분 동안 그들은 섰어요. 응시하면서 검게 타루로 칠해진 그 벽을 하얀색 글자가 적혀있는 그 하얀색 글자로 페인트칠 한 거야. 누가 7계명을 동물들이 이제 이 나라의 어떤 헌법이죠. 이 국가의 어떤 철학이죠. 이걸 담고 있는 그 7계명 그쪽으로 데리고 간 거예요. 그 7계명 내용이 이겁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대략 Whatever goes up on two legs is an enemy. 일단 우리가 누구고 적이 누군지를 밝히는 거죠. 왜 우리나라 법에도 왜 보면은 우리나라의 주적 뭐 이런 거 밝혀놓잖아요. 그죠? 우리나라의 영토, 우리나라의 어떤 그 권리, 우리의 국민 누군지 이런 거 다 밝혀놓잖아요. 그죠? 두 다리로 걷는 놈이면 무조건 적이다. 이게 원래 7계명이었어요. 네 다리로 걷는 게 누구든 날개를 가지고 있는 게 누구든 아군이다. 어떠한 동물도 옷을 입어서는 안 된다. 어떠한 동물도 침대에서 잠을 자면 안 된다. 어떠한 동물도 술을 마시면 안 된다. 어떠한 동물도 다른 동물을 죽일 수 없다. 근데 이게 지금 다 깨지는 거 아니에요, 지금. 1계명도 깨졌죠? 2계명도 깨졌죠? 돼지들이 막 옷을 입질 않나? 돼지들이 그 침대에서 잠을 자지 않나? 돼지들이 밤에 술 파티하지 않나? 돼지들이 다른 동물을 죽이지 않나? 마지막 하나. 모든 동물들은 평등하다. 근데 이것도 깨지죠? 결국에는. 심지어는요, 이런 내용이 나와요. 돼지들이 자신들의 어떤 그 행위를 정당하기 위해서 몰래 밤에 이걸 다르게 적어요. 모든 동물들은 시트를 깔지 않고서는 침대에서 잠을 잘 수 없다.
모든 동물들은 술을 마셔서는 안 된다. 단 과도하게 마시면 안 된다. 다시 말하면 적당히 마실 수 있다는 얘기죠. 자신들은 적당히 마시는 거다. 그때그때 달라요. 가끔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나라의 민주화를 위해서 되게 애쓰셨다는 분들이 자신들의 어떤 권력을 보호하기 위한 법을 만드질 않나. 자신들의 그 당규를 막 바꿔가면서까지 꼼수를 막 부리지 않나. 현실의 무엇과 굉장히 많이 겹쳐 보이지 않나요? 물론 이 동물농장은 굉장히 세계사적인 어떤 역사적 배경으로 만들어진 작품이 맞아요. 그러니까 하찮게 뭐 우리나라의 어떤 사건의 비유가 된다. 그 사건의 비유만 하려고 만들어진 작품은 아니겠죠. 하지만 우리는 어쨌거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니까 자꾸 겹쳐 보인다는 거죠. 저는 그래요. 저는 겹쳐 보입니다. 좀 더 크게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 그 클로버가 말을 하는 거예요. My sight is failing. 내 시력이 안 좋아지고 있어. 이제 드디어 이제 말을 안 하다가 마침내 말을 했어요. Even when I was young. 내가 어렸을 땐 I could not have read what was written there. 내가 젊었을 때였을지라도 저기에 적혀 있는 걸 아마 못 읽었을 거야. 그러니까 시력이 안 좋았으니까. 하지만 지금 보니까 벽이 조금 달라 보이네. The seven commandments, the same as they used to be. 그 7계명이 예전에 그랬었던 것과 똑같아 아직도? 이 데이는 그 7계명을 받는 거고요. used to는 이제 과거를 의미하는 조동사죠. 벤자민. 원래 벤자민이요. 남의 부탁 안 들어줘요. 그리고 남의 부탁도 잘 안 들어줄 뿐만 아니라 얘 자기의 원칙이 있어요. 글을 안 읽어요. 글을 기가 막히게 잘 읽는 친구인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되게 좀 지식인, 되게 비판적 지식인, 회의하는 지식인, 그리고 약간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사색하고 회의하는 그런 지식인, 여기에 되게 가까운 인물이에요. 근데 딱 한 번, 이번 딱 한 번 벤자민이 자신의 철칙, 자신의 원칙을 깨뜨리는 데 동의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소리내어 읽어줍니다. 그녀에게. 벽에 쓰여진 것을. 이제 7계명이요. 없어졌어요. 딱 하나의 계명을 제외하고는 현재 거기에는 하나도 계명이 남아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정말 소름 돋는 계명이 하나 남습니다. 정말 저는 이 계명 너무 충격적인 계명인 것 같아요.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그러나 일부 동물들은 다른 동물들보다 더 평등하다. 여러분, 애초에 비교급이 아예 안 되는 그런 단어들이 있잖아요. 비교급이 안 되는. 되게 절대적인 그런 개념들이 비교급이 안 되죠. 예를 들면 뭐 전지전능하다 이런 거 있잖아요. 전지전능하다라는 단어 자체가 이미 최상급을 내포하고 있는 단어 아니야. 근데 그게 더 전지전능하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영어에 보면은 equal이라는 단어는 똑같다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비교급이 가능하지가 않잖아요. 근데 더 평등하다. 모든 일부 동물들은 더 평등하다. 다른 동물들보다. 여기 나와 있는 이거 일부 동물들이라는 게 뭘 의미하는지 알겠죠? 돼지며 그 돼지에 부역하는 누구? 개라든지 양들이겠죠. 더 평등하다는 의미가 의미하는 게 뭘 의미하는지 알겠죠? 다른 동물들은 계속 동물인 거고 우리는 너희들보다 조금 더 특권을 가진 동물이다, 이 얘기잖아요 지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한 페이지를 다 읽어봤습니다. 아무래도 이 영상은 영어를 공부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실 테니까 일단 영어에만 집중을 해서 얘기를 드리자면 어떻게 좀 읽어보실만 했나요? 딱 이 수준이에요. 단어가 조금 어려울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사전도 찾아가면서 읽어보신다면 아니면 번역되어 있는 작품하고 함께 보신다면 정복을 못할 그런 아주 어려운 수준은 아니에요. 그리고 소설이라는 거는 이야기란 말이야. 이야기는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흐름을 잘 타시면요, 처음에 중간에 좀 모르는 단어, 모르는 표현이 나오더라도 막 넘길 수가 있어요. 그 흐름에 몸을 맡겨가지고. 그러면서 어때요? 중간에 만나게 되는 어려운 단어나 표현을 또 거꾸로 역공할 수 있어요. 공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즐거웠다면, 재밌었다면 과감하게 전체 작품을 읽어볼 것을 권합니다. 읽기 전에 여러분하고요, 읽고 나서 여러분은 분명히 달라져 있을 거예요. 엄청나게 달라져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한 권을 읽었다라는 그런 자신감이요, 다른 걸로도 막 넘어갈 수 있어요. 조지 오웰의 에세이 한번 읽어보세요. 조지 오웰의 1984 읽어보세요. 조지 오웰의 다른 소설을 읽어보세요. 여기 오른쪽에 앉아 계신 여기 조지 오웰 이분하고 함께 이렇게 나란히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으니까 떨리네요. 저분의 저 안광 보세요. 눈에서 그 나온 빛 보십시오. 그죠? 괴뚫습니다. 그죠? 잠시 이제 저분 시선을 약간 피하면서 이제 마무리 지을게요. 자, 앞에서 읽어봤었던 페이지에 나와 있는 단어들, 문법들, 그리고 문장 영작, 이거 마무리 지으세요. 고백서 베이직에 보면은 이렇게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뭐 이거 얘기해야겠죠, 그래도? 생각거리라 그래가지고요. 이 책의 특징이에요. 뭔가 항상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리를 줍니다. 글을 읽는다는 것은 사실 이런 거거든요. 야, 이분이 연세가 와, 지금 50 안 돼서 돌아가셨네요. 야, 갑자기 숙연합니다. 나 이제까지 뭐 했지? 이분은 이렇게 정말 걸작을 남기고 돌아가셨는데, 조지 오웰이라는 인물과 조지 오웰의 그 작품에 대해서 말이 좀 많아요. 다 자기 거라고 우깁니다. 우파 쪽에서 얘기 많이 하죠. 결국 조지 오웰은 동물농장을 통해서 사회주의 혁명? 이걸 비판하지 않았느냐. 사회주의 혁명? 결국에는 권력자 바꿔치기 아니냐. 민중의 이름으로, 인민의 이름으로 뭔가를 얘기한 놈들, 권력욕에 빠져가지고 결국에는 다 배신한다. 믿지 말자. 애초에 차단하자. 개인의 자유 중시 여기는 자유민주주의, 자유주의가 짱이다. 조지 오웰? 나중에 그 영국 정보부에 협력을 하죠. 그래서 그 사회주의, 소련에 소련에 굉장히 그 도움을 주는 영국 내에 있는 공산주의 혹은 공산주의적 경향을 갖고 있는 작가들이나 인물들을 영국 정보부의 이름을 명단을 넘기기조차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내리면 좋을까요? 왜 그랬었어요? 그러지 말으셨어야죠. 그건 좀 너무 심했잖아요. 아무리 이런 공산주의나 사회주의자들이 위선적인 모습이 많았겠지만, 그리고 공산당이 정말 나쁜 놈들인 건 맞지만, 어떤 인간이 뭐 완벽할 수는 있나, 그죠?
근데 저는 이제 이런 우파의 해석, 우파의 접근에 대해서 완전히 동의하는 건 아니에요. 아무리 봐도 이분은 사회주의자였던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단순한 그 사회주의인데, 아니, 사회주의가 아니라 굉장히 비판적인 사회주의자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시 시대는 공산주의냐 자유주의냐 자본주의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이게 워낙 강했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보세요. 이분 돌아가신 연도가 1950년이잖아요. 우리나라로 치면 6.25 전쟁이 났었던 텐데 스페인 내전에도 막 참전을 해가지고 소련 공산당 그다음에 공산당의 어떤 그 연결되어 있는 다른 나라들의 공산당의 그 행태에 대해서 너무나도 실망을 해가지고 이런 작품을 썼겠죠. 하지만 이분이 오롯이 막 자본주의를 막 긍정하거나 막 그랬던 분은 아님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조지 오웰을 되게 좋아하고 조지 오웰을 되게 존경하는 분들 가운데에서 최근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들에 대해서 저 스스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입장을 취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과거에 민주화 운동을 했어요. 그리고 정권도 잡았어요. 더 냉정하게, 더 가열차게 스스로를 돌아보거나 반성하거나 비판해야 되는 걸 주문했던 사람이 조지 오웰이 아니었을까. 근데 여전히 그 동물 농장에서 이 돼지들이 항상 그 외부의 위협, 야, 도망쳤던 스노우볼이 다시 올지 몰라. 인간들하고 작당 모의해가지고 우리 동물 왕국을 갖다가 공격할지 몰라. 항상 그 외부의 적을 상정하거든요. 더 단합해야 돼, 우리.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비판을 하면은 그 비판을 정당하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저 보수 정당을 봐, 기득권 세력을 봐, 검찰을 봐, 언론을 보라고 좀 납득을 못할 때가 좀 있어요. 에이, 근데 이 동물 농장이 지금 우리나라 한국의 현실을 딱 빗대어서 쓴 소설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어떤 역사적 배경 속에서 있는 소설인데 저는 지금 이 시기에 여기 현실에 발을 딛고 사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 거대한 우화의 이 현실이 겹쳐 보인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과연 조지 오웰이 지금 이 땅에 내려와서 지금 우리나라에 돌아가는 현실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과연 누구를 향해서 가장 날카로운 비판의 칼날을 댈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네요. 자, 여러분 조지 오웰의 그 소설 1984도 한번 도전해 보시고요. 조지 오웰의 에세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우, 기가 막힙니다. 자, 글을 쓴다는 게 이렇게 멋있고 아름다울 수 있구나라는 것을 대학교 1학년 때 저한테 알려줬던 조지 오웰. 세월이 되게 많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는 조지 오웰의 글을 읽으면 가슴이 뜁니다. 제가 느꼈던 이런 감정들을 여러분하고 좀 공유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더불어서 영어도 공부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 댓글 좀 남겨주시고요. 좋아요도 좀 많이 눌러주시고 그리고 함께 이렇게 공유하고 싶은 어떤 텍스트가 있으면 언제든 저에게 추천해 주시면 제가 열심히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긴 영상 다른 어떤 때보다 길었던 영상이에요. 여러분들 이 영상도 되게 길지만 제가 NG를 되게 많이 냈어요. 힘드네요 오늘. 정말 특별하게
공을 들여서 여러분들 눈에는 어떻게 비칠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말 한마디 조심조심 해가면서 찍었던 영상입니다. 아무튼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른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 누구였다고요? 제남이었습니다. 제남이. 자, 여러분 제남이 TV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